192명한테 똥을 먹였잖아요. 오른쪽 집게 손가락 뜨거운 걸 입에 넣게 했다. 미친놈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병영 문화 자체가 완전히 지금이랑 완전히 달랐던 거죠. 기어람 긴 신용이라도 해라. 근데 또 기막힌 게 있어요. 내려진 조치가 참모총장 경고였대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럿 김정일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 출신 군사권 전문 변호사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생활 틱과 썰을 푼 남자 유튜버 효자설입니다. 충성! 예, 오늘 다룰 사건은 정말 듣기만 해도 열이 받는 사건인데 대한민국 군 인권의 바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2005년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 사건입니다. 청소불량이라는 사소한 이유가 192명 훈련병에 대한 엽기적인 가혹행위로 번진 사건인데 좋게 말해서 인분이지 그냥 똥이에요. 그냥 똥 사건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똥을 먹이는 이 행위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선은 제가 훈련소를 2004년에 입대를 했습니다. 정확히 이 시기. 훈련소의 느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얼차려나 욕 당연히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인권은 없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였다? 제 기억에 거의 한 상병 때거든요. 네, 실제로 이걸 들었으니까 저희들끼리도 미친놈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제가 좀 커버를 좀 치려고 해도 좀 쉽지가 않은 조금. 야, 너희들 장난하냐? 화장실 청소 이따위로 할 거야? 중대장의 서슬퍼런 호통에 훈련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변기에 똥이 그대로 있잖아. 누구야? 자수해. 안 나오면 다 죽는다. 결벽증에 가까운 중대장의 추궁. 하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나오지? 그럼 너희들이 직접 확인해봐. 손가락에 묻혀. 화가 난 중대장은 훈련병 192명을 화장실로 집결시키고 믿기 힘든 명령을 내립니다. 손가락에 찍어. 그리고 먹어. 5초 준다. 실시. 192명 중 대다수가 이 끔찍한 명령에 따라 인분을 입에 넣어야 했습니다. 먹어보니 무슨 맛이야? 예, 똥맛입니다. 그게 바로 전우의 피맛이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빙자한 중대장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함께 사건은 묻히는 듯 했지만 열흘 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히는데요. 이 중대장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조교의 권위가 굉장히 올라가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교 말이 법이고 조교가 하라면 무조건 해야 돼요. 반말은 기본이고 예를 들어서 밥 먹으러 가잖아요. 이 밥을 5분 안에 먹어야 돼요. 들어가자마자 하는 소리가 우유 까, 우유 까. 아 우유 까라고. 우유 까라고. 우유랑 밥을 같이 먹어야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5분 안에 먹으면 이게 다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 반찬이 조금이라도 남아. 야, 이거 국민이네 세금으로 밥 준 건데 너 반찬 남겨? 아니었다 그래서 30번에 50번에 그냥 이게 일상이고 샤워를 해야 되잖아요. 온수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수요일 날. 왜 하필 또 수요일이에요? 물 숫자 써서. 그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야 3분 안에 해. 3분 안에. 그래서 저희끼리 온수 샤워라고 안 하고 온수 세차라고 했어요. 네. 들어가서 빠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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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바로 3분 세차? 3분 컷 3분 컷. 그래서 그만큼 진짜 뭐 인권 그런 거 없이 하라면 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훈련소의 목적 자체가 군인화예요. 그러니까 민간인 T를 좀 빼고 군인을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군기 이런 거 잡는다고 해가지고 저는 훈련소 있는 동안에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대변 한 번도 안 봤어요. 예, 갈 생각을 못했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밥을 먹는데 예, 이번 인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쌀 일이 저는 없었어요, 사실. 예,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런 분들 좀 있으셨을 걸요? 어쨌든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192명한테 똥을 먹였잖아요. 왜 한 명이라도 항의를 하지 못했을까에 대한 그 누군가가 없어요. 쟤 먹었어? 그럼 나도 먹어야겠네 이런 생각을 못한 거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교가 그게 엄청 셌다 그랬잖아요. 권한이 엄청 센데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조교들에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 조교도 심지어 따르고 있는데 감히 어디 훈련병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인편도 없고 핸드폰도 뭐 쓸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아예 폐쇄적인 상태에서 이 사람은 왕이거든요. 병영 문화 자체가 완전히 지금이랑 완전히 달랐던 거죠. 기어람 긴 신용이라도 해라. 근데 그때 당시에 신용만 해도 왜 신용만 하냐 이걸로 진짜 엄청 욕먹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모래바닥에 그냥 그 머리 박고 있으라면 머리 박는 거예요. 조그만 돌 같은 게 있잖아요. 조그만 돌 같은
진짜 여기 한 7개, 8개 박혀 있으면 빵꾸가 나 있어. 진짜 완전 피날 밑에 것 같은데요. 피나요, 피나. 네. 그 정도로 하라면 그냥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니까. 이 사건이 어쨌든 세상에 알려진 과정도 좀 웃겨요. 국방부가 이 사건을 좀 이렇게 은폐하려고 했다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선에서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마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당시에는 쓴다라는 거를 되게 뭔가 배신자처럼 느꼈거든요. 뭐 낙인 찍힌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서도 그런 걸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편지를 써서 어쨌든 세상에 알려졌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뭐 어떻게 몰래 보냈나 봐요. 친구한테 보내서 그 친구가 뭐 언론계 그쪽에 좀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MBC 기자분한테 들어간 거고. MBC의 네. 편지 내용을 제가 뭐라고 썼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로 내려가지 않는 대변을 손가락으로 찍은 후 나란히 서서 먹게 했다. 모든 분대장들이 여기저기서 통제해 그 명령을 안 따를 수가 없었다. 굴욕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른쪽 집게 손가락 뜨거운 걸 입에 넣게 했다. 참으로 당시엔 단수 상태여서 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대변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론 치웠겠죠. 나름의 노력은 했겠지만 일부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물이 안 나오니까. 당시에는 뭐 이제 훈련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는 완전 이제 푸셋이 있었거든요. 우리 훈련병들 딱 가면 거기에 구데기가 있어. 구데기가 있어서 그걸 맨날 보면서 용변을 봐야 하는 이 처참한 수준에서 그거 하나 청소 제대로 못했다고 찍어먹게 사형! 와, 저는 생각보다 좋은 시절에 군 생활을 했군요. 제가 이게 사연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대위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결국에는 당연히 바로 이제 긴급집대에서 구속됐다고 하고 징역 6년 선고됐다고 6년, 하더라고요. 6년. 보통 기본적으로 봤을 때 형사처벌에 있어서 징역 5년 이상 나오면 보통 중형이라고 하기는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주요 문제됐던 게 이제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죄일 텐데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이었다 보니까 경합범 가중돼가지고 7년 6월 이하 이제 징역이 있고 할 텐데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징역 6년 나왔으면 그래도 중형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예. 지금으로 따져도 똑같겠죠? 지금으로 따져도 6년 정도 나올까요? 재판 가기 전에 그 훈련병들한테 맞아 죽기 때문에 재판 갈 수가 없어요. 재판에도 출석 못합니다. 예. 병원에 있겠구나. 병원에 있죠. 아니면 관에 있던가. 지금도 결과는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공판사 할 때 왔었으면 저는 일단 1심에서는 징역 7년 6월 최대한으로 선고하지 않았을까 싶긴 최대치. 예. 제가 그 군인권센터 그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행여나 이런 사실이 뭐 외부에 편지나 뭐 이런 걸로 알려지게 되면 너희한테 불이익 생기니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이런 면에서는 좀 법적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점점 일을 키우는 거고 정말 인권 침해적인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장선으로 가는 거죠. 사실 추가적으로 뭐 강요나 이런 부분들이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어쨌든 일종의 2차 가해인 거죠. 계속해서. 예. 당시에 이제 육군 측이 말하는 게 좀 이것도 궤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건의 그 당사자가 업무는 철저히 잘하지만 결벽증에 가까운 성격이 있어 이 같은 일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냥 문화 자체가 딱 그냥 병역 문화 자체가 워낙 후진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정말 없어져야 되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더 기막힌 게 있어요. 그 어쨌든 당시 이제 훈련소 소장, 그 수장이 계신데 내려진 조치가 참모총장 경고였대요. 지휘관 경고인 건데 징계 처분은 아니기는 해요. 예, 징계 처분 중에서 제일 낮은 벌목이 이제 견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징계까지는 이제 안 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경고 조치거든요. 이제 그걸로 일단 마무리를 지은 건데 그때 당시 훈련소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어떤 선처를 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임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방지하거나 이제 그럴 만한 걸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예, 선적이 돼가지고 그 중대장 지시를 따른 조교들에 대한 처분인 것 같은데 상관이 시켜서 어쩔 수가 없었을 텐데 해당 그 8명도 징계에 올랐대요. 분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지, 절대 아니겠죠. 보는데 일단 군형법상 이제 항명죄라는 게 있는데 항명죄 이제 조문을 보면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이제 항명으로 해서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의 어쨌든 그 정당한 명령이 아닌 경우 복종하지 않은 그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인데 그에 따라서 행동을 했으면 지휘관이 시켜서
싶어서 한 거다. 이것만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나오기는 사실은 어렵죠. 이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조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병 병이니까. 입장이고 네. 당시 분위기가 중대장은 그냥 완전 왕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쉽네. 거기서 좀 막았었으면은 그래도 이런 사건이 안 생겼었을 텐데. 근데 그래도 좋은 면이 있다면 이 사건이 우리 군의 시설이나 문화를 다 변화시킨 사건이라고 해요. 훈련병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인권이 있다. 인권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어쨌든 병영 문화가 바뀔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제일 아쉬운 건 어쨌든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지기 전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진짜 좀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조금 개선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사건의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군대의 강함은 강압적인 굴복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반인륜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길 바라며 사건 번호 60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